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이제 살다가 2014년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로 이제 몰타에 파견되었다가 2015년에 탈북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민희라고 합니다. 현재는 평양여자 나민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북한 관련한 뭐 여러 방송이라던가 강연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를 요리 전문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평양에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쪽으로 식당이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결혼 전에 요리사로 외국을 좀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은 게 몰타 나가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 하는 일은 봉제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타가 대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까이에 있대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럼 유럽이겠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유럽인데 뭘 하더라도 가야지 하고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그 회사 사장님은 키 큰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 키가 이제 165인데 제 키를 보더니 바로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북한에서 해외 노동자들 내보낼 때 과정이 있거든요.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신체 검사에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키가 155보다 작으면 불합격이에요. 네, 키 작은 사람은 안 되고, 뭐 간염 결핵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고, 뭐 치질 이런 것도 있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신체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신원조회라고 해가지고 저의 어떤 토대 같은 걸 보는 거죠. 저희 부모님 쪽의 형제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해가지고 사촌들 해서 이제 과오를 범한 사람은 없는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는지, 심각하게는 뭐 탈북한 사람은 없는지, 친척 중에. 근데 대부분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토대는 기본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평양에 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데선 크게 걸릴 건 없었고, 또 너무나도 또 고위직 자녀들은 안 내보내요. 왜냐하면 뭐 아버지가 중앙당에 있다거나 보위부에 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불합격이에요. 북한에서 들었던 바로는 그런 고위직 자녀들은 나가면 뭐 한국에서 바로 납치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쨌든 그런 친구들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그 중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노동자로 내보내는데 다행히 그런 토대에서도 저는 걸리는 게 없었고 토대가 또 심지어 저희 집은 되게 좋긴 했어요. 할머니 쪽으로 김일성을 위해서 싸우던 그 할머니의 아버지가 증조 외할아버지가 그런 집이었어가지고 뭐 크게 걸릴 건 없었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층 면접에서는 3단계 정도가 있는데 작은 범위의 어떤 심층 면접을 하고 한 단계 올라가서 또 좀 더 큰 범위의 심층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가면은 거기서 이제 발표가 나요. 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과 뭐 김정일 장군님의 배려로 뭐 외국에 나가게 되었다고. 배려는 무슨 속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발표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쳐요. 그런 발표가 난 다음부터는 사상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마약 강습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미행을 하는지 혼자 다니면 얼마나 위험한지 뭐 이런 것도 막 교양시켜주고 그런 사상교육 쭉 마치다 보면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외국 나가는 데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권을 딱 손에 쥐고 비자 같은 걸 발급받아서 갈 때까지 저는 그나마 빨라서 10개월이었는데 보통은 막 1년 6개월, 2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몰타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목표하는 바가 좀 남들이랑 달랐던 게 같이 나간 동료들 중에 보면은 돌이 같이 났는데 막 그런 애들을 이제 두고 온 엄마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한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또 북한 사장이 나가게 되면은 한 달에 막 500유로씩 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500유로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한 달에 그걸 번다 그러면 상상도 못하는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갓난아기까지도 두고 나올 정도로 다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몰타가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다라고 해가지고 영어를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 외국을 조금 경험해보고 싶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사는 세상 밖의 세상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쯤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뭐 그렇게 돈 아끼느라 하지 말고 충분히 경험할 거 경험하고 와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나갔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살면서 그 조직생활 생활총화하고 정치 사상생활 뭐 이런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딴 거 다 안 하고 한 3년 동안
딱 3년 기한이었거든요. 3년, 좀 길어서 5년까지고. 3년 동안은 내가 유럽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다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나갔던 건데, 나간 날부터 여권을 일단 회수를 하더라고요. 보연이 있었어요. 보연이 여권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명 이상 무조건 다니고, 외국인하고 절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5분 이상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그냥 핸드폰을 소지할 수가 없고, 숙소에서 TV를 봐도 오직 북한 영화만 봐라. 그 북한 영화만 틀어주는 채널이, 숙소 안에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봐라.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말아라. 그때부터 이게 뭐지? 이건 내가 상상했던 그런 생활이 아니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저는 되게 새 것에 좀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궁금한 게 생기면 무조건 해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 중에 외국인들도 있었거든요. 옆에는 중국 사람이 앉아서 일을 했었고, 뒤에는 몰타 사람이 앉아서 일을 했었고, 조금 걸어가다 보면 베트남 사람도 있었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랑 제가 좀 많이 친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가까워져가지고, 쉬는 시간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막 베트남 사람들이 뭘 자꾸 핸드폰으로 뭘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 스마트폰이 없지는 않았었는데, 그 아리랑이라든가 뭐 이런 타치폰이 있긴 있었는데, 그걸 뭐 그렇게 들여다볼 정도로 그렇게 뭐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북한의 스마트폰에는. 기껏해야 뭐 게임이나 하는 정도였고,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앉아서 뭘 계속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지? 봤는데 막 그 이민호가 나오는 상속자들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민호를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이거 나 아는 사람이야. 그런 걸로 되게 막 생색도 내고.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냈죠. 대체 저 핸드폰 안에 뭐가 있어서 저렇게 자꾸 보는 걸까? 나도 좀 밤새 보고 싶다 해서 그 베트남 친구한테 몰래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핸드폰 혹시 하루 빌려줄 수 있냐? 괜찮대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뱃속에다 감추고 들어와서 저 혼자만 방에서 2층에 침대를 쓰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1층에 쓰고 있었고, 2층에 몰래 올라가서 밤에 잘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들 다 잠든 다음에 이어폰을 끼고 밤새 그거를 검색을 했던 거예요. 꽃보다 남자도 검색해보고 뭘 검색해보고,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막 검색하니까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유튜브였는데, 그렇게 24살이 되도록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야, 이거 대체 뭔데? 이게 무슨 백과사전이야? 뭐야? 뭐 검색하면 다 나와?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다가 김정은도 검색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김정은을 검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김준이라는 배우를 검색하려고, 꽃보다 남자 너무 팬이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연관 검색으로 떠가지고 누르게 된 거죠. 설마 내가 아는 그 김정은일까 하면서 이제 설마 하면서 눌렀는데 진짜 김정은이더라고요. 막 그때 뭐 욕하는 사람도 많았고, 김정은 비판하는 영상 엄청 많고, 와, 근데 진짜 그때 심장이 정말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정말 북한 기준으로서는 엄청난 욕적죄이거든요.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서 욕하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봐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건데, 저 혼자 이제 몰래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너무 궁금하니까, 호기심이 있으니까 또 안 볼 수는 없고, 막 떨리는 심정으로 손 드드드드 떨면서 봤는데, 결국엔 보다 보니까 뭔가 생각되는 게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도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잘못되면은 욕을 먹는 사람이었구나. 북한에서만 그렇게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상화 같은 게 깨졌고, 그다음부터는 많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김정은이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늘 자라면서 계속 욕 먹으면서 자랐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몰타 사람들은 되게 자유롭게 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나. 월급의 반 이상을, 거의 70% 이상을 뺏기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쉬는 날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시내 나가 놀 수도 없고, 여행도 갈 수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조금만 뭐 좀 자율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산책 갔다가 좀만 늦어져도 막 비판당하고,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결론을 내린 게 이제, 내가 북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나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김정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왕 이렇게 태어난 김에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을 때 나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못 나오거든요, 외국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20대였는데 북한으로 들어와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나는 탈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동료들이랑 같이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독일까지 기차 타고 택시 얻어 타고 막 이렇게 해서 독일까지 갔어요. 독일에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독일 사람이. 그 독일 사람이 저희 동료 셋이서 탈출했는데 셋 중에 한 명을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부터 어떻게 잘 알다가 멀타에 나왔을 때 독일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던 거고, 그 독일 사람은 북한에랑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사업도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저희를 도와주고 나서는 북한에 입국 금지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안 거죠, 북한도. 너가 도와줬구나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 덕분으로 독일까지 가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그렇게 오게 된 거죠. 셋 중에 둘은 여권이 있었고 한 명이 여권이 없었는데 저는 여권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권을 회수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공장이 멀타에 있었고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보니까 북한 사람이 한 40명이 되도록 멀타 정부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거를. 그러다가 이제 그게 조금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멀타 사회에. 그러면서 막 이슈가 되고 또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나기 시작하면서 공장에 막 별 사람들이 다 왔었어요. EU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도 오고 뭐 많이 온대요. 유럽은 또 그런 노동권에선 철저한 나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이언이 대책을 취한 게 저희를 책임지고 있는 통역관대 여권을 주면서,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오면 북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쨌든 북한 통역을 끼고 만날 거니까 통역관대 여권을 주면서 너가 갖고 있다가 누가 와서 이제 보자 하면은 여권을 줘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난 게 북한 사람들은 와서 여권도 회수당하고 일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으니까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남인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남인한테 여권을 줘라. 줬다가 네가 다시 회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임무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통역이랑 같이 도망치다 보니까 그냥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그래서 제 여권이랑 그 통역 여권이랑 해가지고 같이 갖고 나왔거든요. 둘이 여권이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일단 이탈리아에 도착을 해서 독일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도 뭔가 그 검문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유럽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 EU 안에 속한 그 나라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멀타에서 배 타고 나올 때만 뭔가 검열을 하자라고 해서 여권을 보여줬던 거고, 정작 이탈리아에 도착해서부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사히 독일까지 쭉 이렇게 갔어요. 뭐 어디 광고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은 광고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그렇게 또 소문이 나고 어디서 뭔가를 소집한다, 뭐 어떤 사람들을 모집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알아서 찾아가고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유학은 사실상 쉬운 건 아니에요. 유학은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나 유학이 가능한 거고, 그것도 이제 대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한 2~3명 뭐 이렇게밖에 선발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수의 인원만 가능한 거고, 저희 때는 그게 많았었죠. 노동자로 나가는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로 많이 나가고, 여자들은 식당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저처럼 봉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식료품 가공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자제품 조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자수 이런 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이 나가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평양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는 주변에도 보면 어떤 친구들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느 식당에 이제 취직이 되어가지고 서빙을 좀 하다가 중국에 나가고 뭐 이런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요리 전문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뭐 어디 억류관으로 해서 베이징에 나간 경우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외국 나가고 싶은데 좀 소개시켜줘 하면은 또 이렇게 소개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가죠. 지금 뭐 아파트들 평양에도 되게 많이 짓고 막 그런다고 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이거리요, 창정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일어서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냥 겉모습만 어떤 그 아파트의 모습을 한 것뿐이지 그 안에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후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도 안 되어 있고, 집에서 저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게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가스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보통 식당에서나 쓰는 그 가스통을 이제 갖다가 자체적으로 연결을 했었어요. 그런 경제력이 안 되면 그것도 못 쓰는 거고, 탄불 이렇게 피워가지고 밥을 해 먹고 막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에서도.
근데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도 보니까 그런 도시가스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물도 다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80층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 80층을 지어서 뭐하냐 이거죠.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안 다니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전기가 안 오다 보니까 저녁에 막 7시부터 11시 뭐 10시 이렇게 이제 저녁 시간에 몇 시간 동안만 불을 보내준다 하면은 한 6시 반에 퇴근해가지고는 밖에 이제 한 놀이터에 한 30분 앉아 있는 거죠. 그래야지 80층까지 걸어서 못 올라가잖아요. 어떻게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80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오면 올라가고, 굉장히 열악하다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장마당을 보면은 모든 물품들이 다 개인들이 가져다가 팔고 개인이 가서 그 물품을 사는데 가격의 흥정이 일단 이루어지거든요. 북한의 백화점은 정찰제, 흥정이 1도 없어요. 그냥 원래 5만 원에 딱 되어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그냥 5만 원인 그런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 팔리거든요. 애초에 질도 별로 이렇게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고. 근데 장마당에 나온 물건들은 그때그때 유행을 반영해가지고 옷들도 그렇고, 뭐 북한의 지금 유행 트렌드를 보자 한다면은 장마당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빨리빨리 바뀌고 막 그런 곳이기는 한데, 근데 그것마저도 어찌 보면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어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낸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장마당 자체도 운영 시간을 북한 당국이 철저히 관리를 해요. 장마당의 주민들이 막 이렇게 뭔가 집중이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장마당 문 닫아버려요. 뭐 언제는 무조건 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약을 되게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통제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모든 게 이제 장마당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결정적인 주도권은 북한 당국에게 있다. 근데 북한 당국도 그거예요. 장마당을 완전히 닫아버리면은 정말 진짜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냐면 당장 쌀을 사야 되는데 쌀 살 곳이 장마당밖에 없어요. 배급이 안 되는데, 배급을 준다 해도 배급 자체가 다 100% 정량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평양이라고 해서 배급을 준다라고 하면 한 열흘 정도 주거든요. 한 달 30일 중에 나머지 20일은 장마당에 가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장마당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장마당을 아예 못하게는 못하는데, 어쨌든 조금 장마당의 주민들이 썰리는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자꾸 조절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통제했다, 뭐 열었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무엇보다 장마당에서 달러? 평양에 있을 때 달러를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국경 쪽에서는 중국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평양에서는 중국 돈은 잘 못 봤었고 달러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 화폐 개혁을 2009년도에 하면서 북한 돈이 완전히 신뢰를 완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에 화폐 개혁을 한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흘러갔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화폐 개혁한다라고 딱 발표가 되면서, 그것도 뭐 TV에서 발표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발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 사이에 다 이렇게 포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폐 개혁하는데 구화폐 10만 원을 신화폐 1,000원으로 한 개 가구당, 그 나머지 10만 원 빼고 나머지 돈은 다 종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전까지 그래도 북한 사람들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벌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1,500만 원, 뭐 3,000만 원, 8,000만 원 꼬깃꼬깃 이렇게 할머니들도 그렇고 모아뒀던 돈들이 있는데, 그게 10만 원만 빼고 나머지가 다 휴지장이 돼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북한 돈을 아예 안 믿고, 돈이 조금만 모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 모였다 그러면 그걸 그냥 달러로 바꿔버리고 나머지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먹고 살 거 이 정도만 이제 그때그때 쓸 돈만 북한 돈으로 이제 바꿔서 쓰는 거고, 아예 저축을 할 때는 돈을 좀 이제 모아놓을 때는 무조건 달러로 바꿔서 모아놓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보면은 환율을 치면은 다 나오잖아요. 오늘 환율이 어떻게 나오는 건데, 북한에서 보면은 장마당에 가서 통하는 환율이랑 그 은행에 가서 통하는 환율이 또 다르더라고요. 북한의 어떤 대성은행이었나? 뭐 그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서는 보통은 1대 100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만약 어디 북한 외야식당을 갔다, 뭐 백화점을 갔다, 거기서 통하는 환율은 1대 100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5달러를 가지고 갔다 하면 500원어치 물건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일했던 식당도 외야식당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요리들을 보면은 450원, 뭐 500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써 있는 건 5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정작 계산할 때는 5달러. 절대 북한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환율로 딱 해가지고
1달러에 100원입니다 해가지고 5달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종지역 장마당에서는 1달러에 막 8,000원. 북한 돈으로. 그건 개인들이 바꾸는 건데, 개인들이 들어가자마자 환전상들이 이렇게 장마당에 쫙 있거든요. 개인들이 그렇게 돈 바꾸고 이제 환전하는 걸 또 불법으로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접근해가지고 이제 10달러를 바꿨다 하면 한 8만 원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럼 8만 원 가지고 식량을 사든 뭘 사든 막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뭐 그런 어떤 환전상들을 개인이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뭐 국가에서 그 개인들이 하는 거에 맞게 환전해 줄게 뭐 이렇게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북한은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인 거예요. 장마당에서 돌아가고 있는 돈들을 국가가 빨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이긴 한데, 그러다가 또 변동이 생겨가지고 못하게 해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적 소유에 대한 어떤 인정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막 30만 원을 갖고 있든 300만 원을 갖고 있든 간에 이거는 내 거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국가가 몰수해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어떤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하면 아예 신뢰조차를 잘 안 하는 거죠. 애초에 개인들끼리 하는 그런 거래가 더 신뢰가 가는 편이에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아는 분들이 이제 평양냉면 집을 데려가 준다고 하셔가지고 따라갔는데, 저는 평양에서 먹던 맛이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너무 밍밍한 거예요.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냥 면 삶은 물 같은 약간 그런 맛이 나고, 왜냐면 제가 평양을 떠날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때 주로 먹었던 평양냉면은 굉장히 매콤하고 짭짤하고 약간 그런 조합이었어요. 양념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6.25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평양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양에서는 물냉 비냉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회냉면과 그냥 일반 냉면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회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함흥냉면인 거죠. 위에 뭐 오징어 회가 올라가든 뭐 명태 회가 올라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맵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먹는 거고, 그 일반 냉면은 이제 평양냉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면을 넣고 육수를 붓고 양념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명들이 또 올라가겠죠. 그 냉면에서 200g짜리냐 300g짜리냐 쟁반이냐 이 정도의 그 양에 따라서 또 이제 기준을 나누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냉면 하면 항상 이제 매콤하고 짭짤하고, 근데 약간 겨자나 식초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었어요. 그 호불호가 있죠. 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겨자를 넣고, 식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초를 넣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런데 겨자나 식초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평양에서 먹을 때도 안 넣었었고,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근데 막 보니까 뭐 면에다 뿌려야 된다, 뭐 어디다 뿌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워낙 한국에서는 먹을 게 충분하고 남아 도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까 막 이런 연구를 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참 그걸 보면서 참 한국이 먹을 게 진짜 많긴 많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육수에 항상 그 얼음이 나오잖아요. 사람. 저는 그게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얼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좀 차가운 어떤 냉장고에다 넣어두기는 하는데, 정작 육수를 부어서 나갈 때는 얼음을 싹 걷어내고 차가운 물만 그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뭐 지금은 한국 냉면도 충분히 잘 먹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냉면에 있어서는 평양에서 먹던 맛이 조금 더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맛을 찾아다니는데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두서없이 말을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참 말하는 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잘 알아듣기 편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평양말이 나오고 말이 빨라져가지고 오늘 어떻게 알아듣기 괜찮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양여자 나민이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